증명하자. 자, y는 a x-p의 제곱 플러스 q에 대해서 y라는 값은 이 식의 값을 담당하는 일종의 함수 값이라고 이야기했고 식의 값을 표현하는 애죠. 그러니까 그 식의 값들 중에서 y가 어떤 애를 말도 안 나와. 우리 대사 다 까먹고 고생하시는 내가 빨리 정신 차릴게. 그게 오는 건 아닐 것 같지만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있다 치면 그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에서 함수값 자체가 그 x라고 하는 이 축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 x는 p라는 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어디까지 가다가 끊기나요? 아니면 끝없이 계속 가나요? 끝없이 계속 가죠. x라는 애는 모든 숫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에 해당하는 y값들도 다 존재할 거예요. 근데 그 y값들의 패턴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이 축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더라? 점점 값이 커지더라. 즉, 이 축에 있는 요 점, 꼭지점을 기준으로 아래에 있는 값은 함수값으로서 존재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a가 0보다 큰 경우, 즉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 어떤 모양을 가진다?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하죠. 근데 실수 전체에 대해서 x값이 계속 커지고 x값이 계속 커지고 작아지고 했다가 그 함수값은 어차피 계속 뚫고 올라가고를 반복하게 될 테니까 최소값만 존재할 거라고요. 그죠? 최소값이 얼마나? q라는 값으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최대값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a가 음수라고 한다면 얘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이라고 한다면 이번엔 뭐가 있어요? 가장 튀어나와 있는 제일 위에 꼭대기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이 그럼 뭐가 될까요? 그 꼭대기의 값이 뭐니까 얘가 바로 꼭지점이잖아요. 꼭지점에 y좌표. 왜? 최대값이 무슨 생각해? 뭐야? 그렇지? 깨도 이러지 않았어요? 꼭지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몰래? 최소값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꼭지점이라고 하는 그 좌표 자체가 애초에 뭐와 뭐의 교점을 의미하는데 제가 그래프와 축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한다 했지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때 우리 이름 얘기할 때 여기 역할을 하나씩 다 붙여줬었잖아요. A의 역할을 뭐라고 했다고? 모양이야. P의 역할이 뭐였단가? 축이야. 그리고 요 P, Q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꼭지점이라고 되었죠? 그러면 그때 Q는 지금 이제 무슨 역할을 하게 된다고요? 최대 또는 최소값을 역할을 담당하게 되실 거라고요. 확인되십니까?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값 결국엔 꼭지점의 y좌표가 다시 꼭지점이라고 하는 이
예. 요 y 좌표가 이제 역할이 생겼다고요. 최소라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 최대 최소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함수 제한된 범위가 아니라 그 함수 전체식에서의 최대 최소는 09 개정까지는 3학년 2학기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3학년 1학기에 2차 함수를 배울 때 최대 최소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니네 2015 개정, 2015 개정이 되면서 고등수학으로 올라왔다가 내년에 다시 내려가요.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죠. 그래서 니네 아래에 있는 애들은 수상에서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지 않아요. 제한된 최대 최소부터 시작해요. 다시. 그러니까 걔네들은 중학교 때 다 배웠지? 가 되는데 말도 안 되죠. 잘 생각해보면 되게 웃겨요. 얘네들은 지금 니네 밑에 있는 애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배우다가 고등학교 1학년이 올라오면 2022 개정, 2022 개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 어디서 배우냐? 그런데요. 학원에서 배웠지? 그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죠. 피타고라스가 3학년에서 2학년으로 내려갈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 자체도 3학년에서 2학년으로 내려간 케이스예요. 공부 계정에서는 3학년이었고 2015 계정에서는 이제 2학년 거잖아요. 그래서 2학년 때까지 공부 계정을 아니지. 걔네들은 상관없다. 걔네들은 상관없다. 그럼 이제 걔네들은 이제 피타고라스 들어보고 공부 개정일 때 2학년이었던 애들은 1고 개정일 때는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1학년부터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달라지는 것들 중에서 그렇게 되면 시험에 그런 문제가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지? 근데 뭐 니네는 뭐 해당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니네는 상관없잖아요. 자, 최대 최소 너무 쉬우니까 한번 쭉쭉쭉쭉 가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x의 범위가 제한이 걸려요. 예를 들어 알파에서부터 베타 사이에 있는 범위에서 제한된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사실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없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처음 배울 때 과정이죠. 뭐였냐면 그 축, P라는 그 축이 범위 안에 포함 될 때, 그리고 되지 않을 때. 만약에 이 범위 안에 축이 이 P라는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즉 대칭 축이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은, 즉 어떠한 아래로 볼록한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알파부터 베타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죠? 요 P라고 하는 그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자, 교과서대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함수에다가 알파를 집어넣고 함수에다가 베타를 집어넣고
함수에다가 p를 집어넣는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이 세 가지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라고 이야기하죠. 그에 반해서 p가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애초에 그래프에서 축 범위 밖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또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된다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가지로 비교한다 라고 설명이 들어갑니다. 어디 기준으로? 교과서 기준으로요.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에서는 이거 3개 구해보고 2개 구해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뭐 볼 필요가 없죠. 왜? 아래로 블록한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이 어디서 존재한다고? 축에서. 그러면 축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값이 서로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죠. 그 다음에 2차 함수라는 그래프 자체는 축에 대해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대칭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떠한 아래로 블록한 이 함수가 x는 2라는 값을 가진다면 자 봐봐 x가 1일 때랑 x가 5일 때랑 비교한다면 그 1일 때의 함수값과 5일 때의 함수값 중에서 누가 더 클 것 같니? 5가 훨씬 더 크겠죠. 이유는 뭐죠? 2에서부터 이쪽이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커질 거 아니야. 여기는 3, 4, 5 이런 식으로 커질 거 아니야. 그렇다면 F1이라고 하는 값은 이쯤에 있는 건데 F5라고 하는 건 요쯤에 있는 거죠. 누가 더 커요? 즉 무슨 얘기야? 축에서 다른 말로 써드릴게요. A가 0보다 클 때이면 P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 값이 멀리 있는 수를 대입한 게 뭐가 돼요? 더 축에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값이 더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고. 그러면 그 축에서 가장 멀리 있는 수가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예를 들어 그 P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알파부터 베타가 이렇게 돼 있다면 P에 제일 가까운 애는 누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죠. 거리가 0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 치면 P에 가장 가까운 애가 누가 되는 거야? 이 아래에 있는 애가 되는 거죠. 그러면 P에 가장 가까운 수를 대입한 그 값이 최소가 되죠. 그에 비해서 A가 0보다 작으면 똑같이 가장 멀리 있는 수가 최소, 가장 가까이 있는 애가 최대가 된다고. 기울기로서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개수, 그러니까 B로 생각할 수 있어요. 기울기라는 건 결국엔 X제곱분의 Y제곱인데 제곱이라는 값에 비례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거에 비례하냐면 축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라는 그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이차함수라는 값 자체가 증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걸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다 볼 필요가 없어져요.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냐면 예제 그 옆에 그 밑에 있는 예제예요. 어디니? 142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한번 살짝 보고 넘어가자면 이거 지울게요. 너무 별거 아니니까. 142번의 예제를 한번 보고 넘어가자면 자, y라는 값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는 식에서 이 1번의 범위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할 거고 2번에 범위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축의 위치를 확인하고요. 그 축이 요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정석풀이 자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세 개를 다 해보라고 그랬어요. F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고요. F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 끝값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5 나오고요. F에다가 2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3, 9, 9 마이너스 3이가요. 이렇게 나와요. 그지? 근데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으로서 최대값, 최소값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자, 마이너스 1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이 얘 이쪽에 가까워요, 이쪽에 가까워요. 여기에 가깝죠. 그러니까 누가 더 멀리 있는 거야? 여기가 멀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나마나 누가 얘가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가리겠죠. 최소값을 가리겠죠. 그럼 뭐, 이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 나오네요. 최소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3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그게 최대값이 되겠죠. 최대값이 6이에요.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최대 최소 누가 최대야? 뭐 집어넣었을 때 최대? 0 집어넣었을 때 최대. 5 집어넣었을 때 최소? 2 집어넣었을 때 최소. 왜? A가 0보다 작으니까. A가 0보다 작으니까. 0부터 2까지. 아하. 아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그 번거롭게 세 가지를 다 구할 필요 없이 보자마자 최대, 보자마자 최소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구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필수예제 7번 다음 2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후딱후딱하고 넘어가 볼까요? 7번에 1번 표준형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멘트 하나만 기억하세요. 결국에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프 식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표준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꼭지점을 구할 수 있고 꼭지점을 구해야지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으니까. 범위가 주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표준형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y는 3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6, 9, 27 마이너스 2네요. 네, 하나 보면 빨라져요. 자, 그럼 대값이 얼마? 없어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죠. 자, 하다 보면 빨라져요. 자, 2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예요?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7이죠. 이 정도는 또 하실 수 있죠, 이제. 하실 수 있죠? 아, 니네가 나보다 빠를 거예요. 저는 그 이제 일산화탄소에 절여진 뇌를 가지고 있고 너네들은 매우 프레시한 뇌를 가지고 있으니까. 왜? 뭐 접착제 아니. 자, 다음 그래서 최대값이 7, 최소값은 없다. 다 되겠죠. 그러면 필수예제 8번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니? 어떠한 x의 값이 주어졌을 때 그 값이 최소값이래요. 그게 뭔데? 꼭지점이죠. 꼭지점이라는 뜻이죠. 축의 위치와 그때의 함수값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번에 8번에 1번 같은 경우는 뭔 소리야?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이 나오다고. 곧장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도 식을 바꿔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1 대 얼마? 최대값 4 나온대요. 이거 전개하시면 똑같이 k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네, 무조건 표준형,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9번. 필수 예제 9번 같은 경우에 보신다면 다음 x의 값의 범위에서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일단 식을 정리하시면 y라는 값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나와요. 그죠? 1이에요. 1.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1 어디 있다고?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죠. 아래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면 이때가 최소값이죠. 자, 최소값. 최소값. 얼마? 2죠. 그럼 대값은 누굴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고? 멀리 있는 애. 그래서 집어넣으면 6 나오죠. 2번 근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라고 한다면 그 1이라는 놈은 이쪽에 존재하니까 최소값이 누구? 0 넣으면 나오는 3이 되겠죠.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나오는 6이 될 거고요. 네, 제한대범의 최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가볍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축을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그 축에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범위에다가 그 축의 값을 잘 보시면 그 쓴 걸 한쪽으로 좀 쏠려서 써놨어요, 일부러. 그게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확인하기 쉽게. 그러면 필수예제 10번도 확인하실 수 이게 되겠죠. 10번은 어떤 문제가 됩니까? 1부터 3까지에 있는 숫자에서 y라는 값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 더하기 2라는 식이 나와요. 그죠? 자, 1 어디 있니? 여기네, 여기. 이때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이 얼마래? 그럼 k 값이 2가 나오게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4 구할 수 있겠네요. 정리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최대 최소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수원에 나와요. 치환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게 식에서 그러니까 수원에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말 딱 하나만 기억하자면 내가 이거는 진짜 그
유치하게 잘 외워진다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차마 이거는 잘 안 따라했었는데 이거는 그것까지 따라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기 다산관에 계시는 정충현 팀장님이 주로 맨날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삼위일체라고 해가지고 뭐 방정식의 해와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과 부등식의 변계값은 서로 같다 이런 거 엄청 강조하고요. 헛소리 같다 되게 많이 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죽어서 네. 호랑이는 죽어서 네. 문자는 죽어서 네. 사람은 죽어서 불쌍하다. 아니죠. 사람은 죽으면 뭐 한다고요?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거꾸로 하시면 곤란해요. 이렇게 자, 호랑이는 죽어서 네, 가족을 남기고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라고 기억을 하네요. 한마디로 문자가 사라지거나 문자가 대체되거나 즉 대입을 하거나 치환을 하게 되면 그 문자가 사라지게 되면 항상 범위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범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뒤에 있는 거 필수 예제 11번으로 한번 바로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필수 예제 식이 0부터 3까지일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플러스 4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런 하나의 덩어리가 보이면 우리 공통 부분은 치환한다고 했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값을 치환하려고 하는데 치환을 하려는 순간 x가 사라지죠. x가 죽으니까 범위를 남겼잖아요. 그 범위에 맞춰서 최대 최소를 다시 구하셔야 돼요. 그럼 t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 가네요? t의 범위는 2부터 6까지 가요? 어떻게 구했어요? t의 범위 확인돼요? 2부터 6까지 왜 나오는지 확인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마무리 짓는 순간 이제부터 x는 필요가 없어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x 다 사라졌으니까 t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이 얼마예요? 0이죠?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16이죠? 그래서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6 나오게 됩니다. 너무 급해서 혓바닥이 안 굴러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치환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국에 이 표준형이라고 하는 식 자체가
식의 값이잖아요. 식의 값을 y가 담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함수 값이라고 했잖아. 즉 세로로 위아래로 되는 그 값 자체가 이 식 전체의 값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그 식의 최대 최소라는 걸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어떤 조건이 어떤 모양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얘의 최대값, 이 최소값. 하면은 반드시 Q가 되거든요. 왜요? 어떤 애를 완전 제곱식 하면 어떤 식의 완전 제곱식이라면 그 값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식의 제곱에다가 Q를 더한 값은 반드시 Q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은 뭐가 된다? Q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그 필수의 식 2번에 x, y가 실수라는 조건에서 저 식의 식 전체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보이면 뭘 하면 된다고요? 완전 제곱식꼴로 묶으세요. 네. 완전 제곱식꼴로 묶으세요. 1번 x제곱 마이너스 6x 2y제곱 4y 더하기 7 식을 어떻게? 저는 이게 완전 제곱식꼴로 바꾸기 위해서 x-3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x 플러스 y 더하기 1의 제곱 을 계산하신다면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럼 두 번째는 어때요? 최대 최소 물어볼 때 2차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 놓으시면서 고민하시면 됩니다. 6y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라는 식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 나오니까 최대값 1 되겠네요. 이렇게 식 정리해 주시면 최대 최소 간단하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필수 예제 3번은 필수 예제 13번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필수 예제 13번 같은 경우에 니네 봐봐봐. 필수 예제 13번 같은 경우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만족하는 실수 x와 y에 대하여 2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분명 저런 형태로 푸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뭘 해야 될 것 같아? 대입을 해야 될 것 같아. 대입을 하게 되는 순간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 뭐? 문자가 사라져. 문자가 죽네? 뭘 확인해야 돼? 범위를 체크해야 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대로 대입할 거야. 이게 어떻게 되니?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서 혹시나 빠지거나 변형되는 값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히도 x제곱이랑 관련이 있는 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범위를 따로 체크할 건 없네요. 그냥 정리만 하시면 돼요. 4, 6, 12 플러스 9 그러니까 최소값이 얼마?
항상 범위를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범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다. 1일 때 어쩌고 저쩌고의 대값을 구하여 혹은 최소값을 구하여 라고 나오는 경우 최대 최소값을 구하여 이 경우에는 어떤 숨겨진 식이 하나 생기거든요. 숨겨진 범위가 하나 생기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안 나올 거예요. 2차 시기이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을 배우고 나서 나올 텐데 실수라고 하는 애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그럼 예를 들어 y제곱이라는 값 대신에 1-x제곱을 집어넣는다고 한다면 얘도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위에 제한이 걸려요.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문자가 사라지면 범위를 꼭 한 번씩 하고 확인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뒤에 있는 활용은 난이도가 높은 활용은 아니라서 오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교재님 숙제를 정해보시죠. 졸리는 한 잔만 마시고 됩니다. 개념 원리 152페이지까지 센 B 67페이지까지 65페이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3학년 2학기 거 원과 직선까지는 다 본 거죠. 수요일날 다음 테스트 볼게요. 네.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럼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진도 나가야 되는데 상관없어요? 오다시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과연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네? 한 번만 미뤄달래요. 그럼 이번 주 금요일날 다음 테스트를 본다는 거고요. 그럼 이번 주 수요일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 진도를 더 나가게 되겠죠. 3, 4차 방정식과부터
근각의 전화의 관계 나오고 저분도 그 우리 유명한 애들 좀 보고 그래서 그게 맞나? 뭐 그럴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수요일날 70 같은 경우는 73페이지까지 나가고 개념 원리 같은 경우는 174페이지까지 나가고 174요? 네. 90까지는 쓰는데 170. 오늘 나와요. 오늘요? 어차피 금요일도 그 정도 나간다는 거고. 그렇겠죠? 수업은 그 제가 일부러 이거 근데 생각보다 숙제하면 별로 안 되거든요. 아까 저번 시간에 내줬던 것보다 일부러 적게 준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다음 테스트 보라고 대비하면서 하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일에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찍어놓으면 여기서요? 저 여기서 더 낼 생각이 없는데? 안 나가던데? 이제부터 돼. 오늘 수업 끝이에요. 근데 유지하시다가 모르시는 거 지금 하시는 아니면 오답 고치시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지금 하시는